안녕하세요. 해감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금요일날 일단 종가 마감이 신호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주말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당장은 뭐 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카카오가 이렇게 약세로 마이너스 1.4% 약세로 마감하면서 매도 신호 변화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카오 관련되어 있는 특수 관계 계열사들 한번 되짚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로 이제 가면서 중요 또 이벤트들 몇 가지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는요, 이렇게 한번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무너진 적이 없죠. 최근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자, 가까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부터예요. 여기 이전에는 보세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거의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그림들이 많았었고, 여기 회복한 이후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무너져 가지고 보세요. 회복이 안 됐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량 거래량,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하게 치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 나왔고요. 어느 순간에 카카오가 지금 가격까지 이렇게 세게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가격 여기 매수 신호 나온 이후부터 바닥부터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대략 한 25% 가량이 이상이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우리가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한 2주, 3주 정도가 사실은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죠. 사실은 이렇게 기대 안 했을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고, 오히려 카카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의견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더 많이 떨어지길 기대했을 거다. 네, 더 많이 떨어지기를 기대했을 거고, 제가 최대 3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36,000원 전후 가격 정도는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때만 해도 제가 그랬죠. 이 정도면 36,000원 정도면 다 왔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사실은 36,000원하고의 갭 차이가 한 3, 4%. 이때 당시에 놓고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마이너스 한 4%에서 5% 정도니까 이제는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까지 제가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빵빵빵 뛰어 오른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이런 그림인데 지금 수준에서 뭐 앞서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고 또 매수 신호가 나오고 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상승은 다소 제한적입니다만 조금씩은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제한된 상승에서 지금 이 물량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카카오 자체 혼자 독보적으로 올라가면서 뭐 개별 주식으로 해서 혼자 막 저기 들고 뛰고 날라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흐름에 추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흐름들의 어느 정도 지금 제한적으로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이 모양이니까 보이시죠? 네, 코스피 지수도 이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나 뭐 카카오나 다음 주 정도의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45,000원 정도 전후로 이런 정도의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여기 그리고 21선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다음 주 가면요. 그러면 가격 이동 평균선들이 전체적으로 60일 기준으로 해서 뭉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뭉치게 돼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50, 20, 60 가격 이평선들이 밀집된다. 그러면 앞서 과거에 이런 그림하고 이제 비슷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네. 50, 20, 60들이 여기 다 뭉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격도가 많이 좁아졌다. 근데 이격도가 많이 좁아지면 벌어지고, 근데 그게 위로 상방으로 벌어질지 하방으로 벌어질지는 우리가 정답을 딱 어떻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평선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 있을 때는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자. 위로 벌어지든 아래로 벌어지든 어쨌든 벌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좁아져 있는 구간들이니까 여기서 한번 벌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벌어질지 기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기가 딱 그 정도 시기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카카오는 이제 우상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네, 시기적으로는 얼마만입니까 이거? 앞에서 보세요. 여기 올해 상반기에 이럴 때 한번 넘어갔다가 요거 우상향 잠깐 요거 한 3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여기서 무너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7개월, 8개월 만에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지금 그림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죠.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더 하방으로 내려 누르지 않는 것만 나오면 된다. 옆으로 좀 기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45,000원 가격이 월간 차트로 가면, 자, 이번 이 올해 1년 내내 한번 보세요. 이 어려웠던 카카오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카카오 주가인데 요거를 차트를 좀 지워놓고 보면 보세요. 자, 여기가 올해 초잖아요. 그리고 1월, 2월 요렇게 반등 나와서 꼬리 달고 시작하면서 3월, 4월로 내려가면서 매도 신호 나왔죠. 월간 차트에서 작년 하반기에 매수 신호 들어오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주르륵 그냥 흘러내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연말에 지금 딱 11월에 이 5개월 선 5선 돌파 양봉이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 12월달 이제 올해로 보면 한 달 딱 남았는데 일단은 매수 마감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12월달로 넘어가면서 일단은 뭐 아래 위로 좀 흔든다고 하더라도 십자형 캔들로 아래 위로 좀 흔든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 달 매수 신호가 잘 유지돼서 넘어가면 내년 1, 2월달 이거 흔드는 과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런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 목표를 뭐 단순히 그냥 뭐 5만원 6만원 이게 아니니까 우리가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동사의 주가가 어쨌든 바닥을 잡는 과정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럼 내년에는 실적들이 좀 좋다라고 하니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우리 코스피 상장돼 있는 이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대부분 실적이 내년에는 좀 돌아서니까, 그러면 카카오가 우리 36,000원 전후로 해서 어쨌든 그 가격대가 그냥 바닥이 딱 나왔다고 보면, 그럼 큰 틀에서 흔드는 과정에서 어떻다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나가면서 해나가면서 동사의 주가가 7, 8만원 이상으로 좀 넘어가는 그림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돼요.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강하게 좀 세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주가라는 게 뭐 계속 오르지는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과정 앞에서도 상승할 때 보세요. 쭉 올렸다가 이거 60일선 넘어갔다가도 이렇게 횡보 또 하다가 아래 위로 흔들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추세를 꺾일지 말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결국은 카카오는요, 앞서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추세들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했었던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됐었던 추세선들이잖아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추세 상단과 추세 하단이 이렇게 딱 그려지잖아요, 투자자분들. 그럼 하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거, 상단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버젓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온 거죠. 그럼 앞으로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순간에는 지금 딱 강세 나왔다가 뭐 조정 나왔다가 아래 위로 흔드는 과정에서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이런 추세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추세선들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딱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단 영역에서는 매수 신호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모아가고, 상단에서 매도 신호가 나올 때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사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 평단가가 꾸준하게 좀 낮아지는 효과,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본전 이상, 그 다음에 수익으로 전환되게 되면 수익 청산, 비중 축소, 비중 확대,
다시 수익 청산, 비중 축소, 다시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향 그림들로 가게 되면 지속적인 이런 컨트롤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하향은 손실 볼 확률이 높다 그랬죠. 사면 매도 신호가 자꾸 나오니까. 샀다면 매도 신호가 자꾸 나오고. 왜냐면 우하향이니까. 샀다면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렇죠? 여기 또 매수 신호가 나와요. 또 나와 매수 신호가. 근데 또 툭 하면 또 매도 신호가 또 나와.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어렵다. 우하향은. 그래서 우상향 종목 위주로 우리 투자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그 카카오가 지금 그런 초입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카카오가 잘 가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11월 이제 마무리 잘 하고 이제 11월 한 달 연말 마무리 잘 좀 했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 추사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기는 우리는 원치 않은 거니까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좀 보시다시피 일단은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 여기 눈에 보이죠. 넵튠까지예요.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그러니까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가 최대 주주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쨌든 카카오 다 계열사들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보면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카카오 계열사들. 근데 여기 보면 SM부터 여기 아래 SM DOU,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그다음 키스트까지는 다 SM 계열사들이잖아요. 근데 SM이 카카오에 먹혔으니까 특수 관계 이제 계열사들로 이제 잡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연결 재무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카카오로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들의 주가 흐름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고 가셔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카카오 주주예요. 카카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카카오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카카오뱅크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 계열사 중에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들 주식들은 계열사들은 동조화됩니다. 같이 움직여요. SM도 이제 앞으로 카카오 지금은 SM이 추가적으로 엔터사들의 지금 주가 급락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카오와 주가가 거의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DOU나 이런 SMCNC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내가 카카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굳이 SM을 막 지분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DOU를 막 사들일 필요가 없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왜 사들여요? 어차피 비슷하게 동조화돼서 움직일 건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카오나 뭐 SM이나 이런 회사들 너무 비싸, 막 못 살 것 같아. 나는 뭐 10,000원짜리 전후, 뭐 몇천원짜리 사고 싶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들 주식들도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이들 시총 대형주들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DOU라든가 뭐 SMCNC라든가 뭐 또는 여기 좀 작은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또 잘 담아 두시면 결국은 카카오 성장하면서 주가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돼서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변동성은 어디가 크겠어요? 카카오나 SM 변동성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좀 더 변동성이 크죠. 예를 들면 내년 한 해로 놓고 보면 24년도에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50% 올랐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50% 올라요.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이거는 은행 주시니까 잠깐 뺄게요. 카카오페이는 빼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50% 올라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는 70%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SM도 예를 들어서 뭐 한 50% 올라왔다고 치면 그 밑에 DOU라든가 SM, CNC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막 70%, 80%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더 크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또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성향,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어차피
예, 리스크를 다 존재하는 거고 어차피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수익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안정적인 거 나는 내 이 소중한 자산 큰 손해를 보면 안 돼. 안정적인 거. 그러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높은 주식 위주로 가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카카오나 뭐 SM이라든가 이런 시가총액이 좀 다소 높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뭐 카카오 뱅크라든가 이런 시가총액이 다소 좀 높은 종목 위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들 주식들을 보유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 2중 3중 내가 다른 종목들을 계속 담을 필요가 없다. 예, 어차피 이들은 한 통속이 됐다. 이제는 예, 한 식구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DOU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 이런 주식들은 변동성이 아주 크고 좋은 종목들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2024년도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정도 올라갈 때 그러면 코스피 지수에서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인 삼성전자, IT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쵸? LG엔솔 비롯해서 뭐 포스코 관련된 주식들, 그 주식들 다 뭉뚱그려 보면 결국은 이들 주식들이 우리 국내 성장, 수출이나 또는 수입, 이런 무역 수지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대한 GDP, 경제 성장률을 바라보고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를 우리가 가늠해야 돼. 그러면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이 뭐 내년에 큰 폭으로 성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연간 차트입니다. 연간 차트 아직 매도 신호가 잡혀있죠. 연간 차트인데 뭐 빠지진 않고 그냥 뭐 아래 위로 좀 흔드는 정도. 그냥 한국 증시는 뭐 한 2,500, 뭐 2,700, 800 정도, 그 다음에 하방은 2,400 정도라고 놓고 보면 이 정도에서 그냥 변동성 흔드는 정도다라고 보면 결국은 2024년도에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주식들 있죠. 낙폭이 과했던 거, 우리 저 카카오나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한 20% 오를 때 카카오는 뭐 한 50% 오를 수 있고,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덩치가 우리 카카오는 조금 가벼우니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가 내년에 우리가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할 거예요. 많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좀 기대하는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내년에 좀 보여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뭐 내년 전망은 제가 12월 달에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대하는 거는 뭐 한 74,000원, 75,000원 정도에서 8만원 정도 우리가 내년에 좀 퍼포먼스를 좀 강하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한번 날 잡고 제대로 내년 전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간단한 이슈 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단 삼성전자 3분기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주당 361원 배당금 지급일이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KT에서 이제 진행하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업체 뉴빌리티와 함께 로봇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뭐 생필품 배송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자율주행 로봇이니까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뭐 지능형 인공지능, AI 관련된 주식들 뭐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심에서 신라면 더 레드라고 해서 신제품 앞에서 이제 사전 판매 조금 이제 했었는데 뭐 흥행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 공식적으로 이제 정식 출시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다고 하네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현지 21일자예요. 미국 21일자.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는 22일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바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빅테크 기업으로 해서 나스닥의 시총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아무래도 국내 IT 반도체 관련 주식들 영향력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스트 바이 같은 경우는 그 가전제품 유통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전을 위주로 많이 하는 이 LG전자 쪽에서 베스트 바이 그 주가하고 대체로 LG전자가 좀 동조화를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전이다 보니까
결국은 LG전자의 실적은 뭐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베스트바이의 실적하고도 예, 연계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가전들을 이쪽에서 많이 이제 떼다 파는 거니까. 그 부분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까지. 시각적으로는 한국 시각 20일 아침 6시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전망은요,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좀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실적 둔화될 전망이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우리 한국 시각 20일 새벽 4시에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거 11월 1일에 FOMC 동결 결정했었잖아요. 금리 동결. 거기에 대한 그 위원들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향후에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해놓을지 이런 점도표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13일 마지막 금리 결정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이죠. 한국은행 금리 결정은 올해 마지막 11월 30날 있습니다. 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금리 동결이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23일은 HMM 지분 매각과 관련되어 있는 본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HMM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23일 날 땡스기빙 데이로 해서 휴장 들어가고, 24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연중 가장 큰 할인 행사를 하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감안하시고요. 여기에서는 미국 주식시장 조기 폐장한다는 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카카오 조정 나올 수 있는데, 자, 마지막까지 영상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더 드려야 되겠죠. 카카오 그래서 다음 주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일단 매도 신호가 떠 있는데 5일 가격 이동 평균은 지금 살아있죠. 여기서부터 돌파된 이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가장 키포인트는 다음 주 월요일 될 텐데, 월요일 날 카카오 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중 줄이는 매도 신호는 금요일 날 발생됐는데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됐다라는 말이죠. 요인은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이것까지 좀 무너지면 순식간에 그냥 45,000원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5%에서 마이너스 한 8% 정도는 아래 위로 다음 주 초반에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으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보시고 줄여보자라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상황 보고 월요일 날도 영상을 제가 특이한 상황들이 딱 벌어져서 어떤 좀 긴박함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좀 영상을 좀 일찌감치 좀 빨리 찍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하셔서요. 카카오의 향후의 앞으로 방향성들도 같이 점검하면서 좋은 결과들이 앞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시간도 편안하게 좀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